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젠 컨설팅 아리바팀 이정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 정말 많이 더운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공교롭게도 딱 점심 식사 하시고 이제 이렇게 졸음이 올 시간에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어서 세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팀이 현재 운영 지원을 드리고 있는 이제 고객사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션을 마련한 이유는 헬로 가이디드 소싱이라는 주제로 아리바 소싱 모듈의 새로운 형태인 가이디드 소싱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가이디드 소싱을 도입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비용 절감과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툴로서 이제 소싱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이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오늘 세션의 목적은 SAP 아리바 가이디드 소싱으로의 전환이 여러분들의 조직에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기존의 전략적 소싱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은 경우더라도 이번 가이디드 소싱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전략적 소싱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을 고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할 아젠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모든 고객사분들 환경에, 아리바 환경에 가이디드 소싱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30분 정도 가이디드 소싱이 무엇이고, 기존 클래식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전환 시의 이점, 즉 기대 효과와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제 자료와 함께 대략적인 소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세션 시간 관계상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 자료에서 좀 부가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 정도는 이제 Q&A 세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Q&A 세션에는 이제 SAP 아리바 CSP 이제 정재훈 파트너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실 예정이고,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질문 주시고 저희가 그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으로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좋지만, 제가 이제 시연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뭐 시간이 부족해서 금일 세션 내에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제 따로 뭐 메일이나 연락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 가이디드 소싱이란, 그리고 두 번째 가이디드 소싱 전환의 기대 효과, 그리고 세 번째 클래식 소싱 대비 키 체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 일정 및 준비 작업 순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1번 항목과 2번 항목에서는 이제 가이디드 소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이제 3번 항목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능이 변하지 않았고 어떤 기능이 추가나 변경이 되었는지 이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화면 캡처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번 항목까지 소개가 완료가 되면 저희 내부 테스트 환경에서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고, 이제 데모를 마친 이후에 전환 일정이랑 준비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후에 Q&A 세션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가이디드 소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SAP 아리바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소싱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이제 친화적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싱 업무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클래식 모듈에서 이렇게 차세대 UI나 툴로 변환시키는 작업은 이제 가이디드 소싱을 시작점으로 SAP 아리바에서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의 모듈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이디드 소싱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4년도부터 이제 신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아리바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구축 단계에서부터 가이디드 소싱으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SAP 아리바 이제 솔루션 도입 시 클래식 소싱으로 구축이 진행되었던 이제 모든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각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웨이브의 일정에 맞추어서 가이디드 소싱 전환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더 이상 클래식 소싱은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이디드 소싱 전환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아래 표는 가이디드 소싱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는 전략적 소싱 사용에 대한 기대 효과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절감과 업무 효율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절감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 소싱을 통한 절감액 비율은 1.7%에서 이제 평균 6.1%, 최대 9.7%까지 증가하였고, 이제 총 지출 비용 중에 이제 전략적 소싱을 통한 지출에 대한 비율은 46%에서 평균 62.5%, 최대 84%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업무 효율 향상 측면에서는 이제 평균 소싱 사이클 타임이 획기적으로 이제 감소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소싱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은 이제 구매 요청에서부터 계약서 서명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뭐 필요에 따라 가이디드 소싱과 아리바 구매 요청, 가이디드 소싱과 아리바 계약, 또는 가이디드 소싱과 SAP ERP 연동을 통해서 보다 이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네. 앞에서 가격 절감, 업무 효율 향상 측면에서 전략적 소싱 사용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이디드 소싱에 향상된 기능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품질 및 정합성 측면에서 먼저 검색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연을 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의 예시를 먼저 들어보자면, 사용자는 이제 새로운 포유 대시보드를 통해서 사용자별 관련 소싱 문서에 대한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벤트 생성 단계에서는 업체 검색 시 다양한 검색 기준과 기본 설정 저장과 같은 편리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의 업체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단계별 도움말 제공을 통해서 엔드 유저의 빠른 적응을 지원합니다. 소싱 문서 생성, 모니터링 등 이제 업무 단계별 웹 어시스턴트 기능을 통해서 도움말을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 담당자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이디드 소싱에 대한 분기별 기능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존 클래식 소싱에 대한 기능 업데이트는 더 이상 제공이 되지 않고 가이디드 소싱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이디드 소싱 자체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SAP 아리바의 신규 모듈인 이제 카테고리 매니지먼트나 뭐 서플라이어 리스크 같은 타 모듈과의 접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AI나 머신러닝 기술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 고객사에 맞는 필요한 기능을 도입하신다면 이제 더 효과적으로 가이디드 소싱이라는 전략적 소싱 툴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싱 업무에 대한 속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일 소싱 이벤트 생성 시에는 최대 50%까지 향상이 될 수 있으며, 앞에 잠깐 언급 드렸듯이 이제 소싱 사이클 타임 감소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이벤트 관리가 싱글 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클래식 소싱 문서에서는 개요, 내용, 공급자, 이력, 메시지 등의 내용이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화면 이동이 불가피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디드 소싱에서는 단일 화면 내에서 문서 생성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효율성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마 사용하시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시게 될 내용인 UI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래식 소싱 대비 직관적이고 보다 깔끔한 UI로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른 이제 실제 업무 담당자분들의 만족도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웹 어시스턴트와 같은 도움말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분들께서 신속하게 시스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클래식 소싱 대비해서 가이디드 소싱의 키 체인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검색 기능, 업무 속도 향상 되는 거 다 알겠는데 진짜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안 바뀌고 뭐가 바뀐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능적으로 항목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환 시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과 변경 및 추가가 된 부분을 이렇게 구분 먼저 지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클래식 소싱 템플릿은 복사 후에 특정 플래그 값을 가이디드 소싱으로 변경해 주시기만 하면 전환 작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뭐 필요에 따라 가이디드 소싱의 기능 중에 뭐 제어 옵션이나 승인 작업, 팀 멤버와 같은 이제 템플릿 구성을 추가나 변경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구축 후 사용하고 계시는 소싱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메일 알림 전송 기능이나 메일 승인 기능, 시스템 생성 리포트 기능 또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이 가이디드 소싱으로의 전환은 아리바 솔루션 내에서만 이제 UI나 기능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네트워크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 담당자분들께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응찰하시는 화면이나 기능에 대한 변경점은 없습니다. 뭐 변경이나 추가되는 내용에는 뭐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뭐 포유 대시보드, 그다음에 웹 어시스트 기능, 메시징 팝업 기능, 뭐 머신러닝을 탑재한 업체나 내용, 자동 추천 기능, 뭐 내용이랑 품목 섹션 분리, 이벤트 멀티라운드 기능, 뭐 새로 추가된 낙찰, 승인 설정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벤트 기간 변경 시 승인 작업, 그리고 커스텀 액션 메뉴, 그다음에 스코어링 기능 변경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다음 장부터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벤트 생성 단계, 모니터링 단계에 각각 예시 캡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한눈에 봐도 UI 디자인이 직관적이고 디자인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 문서의 품목, 내용, 공급자 등의 구성 내용을 한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상단에 보시면 생성, 공개, 모니터링, 응답 검토, 낙찰과 같이 현재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모니터링 예시 화면에 이벤트 모니터링 탭을 잠깐 주목해 주시면 이제 기존 클래식 소싱에서는 우측 상단에서 작게 확인이 가능하던 이벤트 기간에 대한 내용도 이제 중앙으로 훨씬 가독성이 좋게 변경이 되었고 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와 입찰이 진행된 품목에 대한 현황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각의 탭에서 조회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개선된 점 중 하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포유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이디드 소싱으로 전환 시 새로 접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이며 사용자가 진행 중인 또는 뭐 승인이나 기타 작업이 필요한 문서 리스트를 한 페이지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링크 섹션을 통해서 템플릿 관리 작업이나 소싱 문서 생성 및 조회 작업을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본 이벤트 섹션 내에는 최근에 조회하셨던 이벤트 이력 확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 시에 해당 문서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시 캡처 화면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뭐 만료되는 계약, 감시 프로젝트라는 두 섹션이 더 있습니다. 만료되는 계약 섹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만료 예정된 이제 계약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 소싱을 다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프로젝트라는 섹션을 통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싱 문서를 리스트업해서 일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 어시스턴트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능은 실제 구매 담당자분들께서 소싱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섹션, 단계별 도움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싱 안내 동영상이나 학습하실 수 있는 문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기능 제어가 가능하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yes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시징 팝업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 이제 클래식 소싱에서도 팀 멤버나 업체와 소통하실 수 있는 메시지 탭이 있었습니다. 입찰 초대, 이벤트 중지, 낙찰과 같은 알림도 이 메시지 탭 내에서 같이 관리가 되었었는데요. 이 기능은 동일하게 가이디드 소싱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메신저의 형태로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메시징, 팝업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벤트 메시지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기 때문에 아리바 백엔드에서도 이제 별도의 레퍼지토리로 관리되게 됩니다. 메시징 팝업을 통해 전송된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메일로 전송이 되고 해당 문서 내에, 그러니까 해당 소싱 문서 내에 소속되어 있는 팀 멤버분들과는 메시징 팝업 창 내에서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첨부 파일 전송도 가능하고 외부에서 전송하는 이제 메일에 첨부된 파일 또한 메신저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첨부 파일 송신이 필요하신 경우나 수신한 첨부 파일을 질문에 대한 참조 문서로 첨부하실 경우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 기능으로 이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나 내용 자동 추천 기능입니다. 가이디드 소싱에서는 머신러닝, AI 기술을 통한 업체, 내용 자동 추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업체, 내용에 대한 아리바 솔루션 자체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이후에 품목, 상품, 지역, 부서 등 과거 소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싱 이벤트 생성 시에 업체나 내용에 대한 리스트를 자동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기본 세팅값이 NO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도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세팅값 변경이나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 관련해서 좀 첨언 드리자면 아리바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 중에 프로큐어먼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PDW는 조직의 구매 데이터를 중앙에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개념이고 다양한 소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구매 담당자분들께서 효율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PDW가 가이디드 소싱의 접목이 되면 별도의 머신러닝 세팅 없이도 업체나 내용뿐만 아니라 가용 템플릿, 룰 세팅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고 내용이 구체화되면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디드 소싱으로 전환되면서 품목이랑 내용 항목이 별도의 섹션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의 모든 단계에서 내용 관리에 대한 효율성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업체가 응찰한 내용 검토하실 때도 이제 품목, 질문별 가시성 있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매 담당자, 즉 이벤트 생성자가 볼 공급업체, 내용, 품목, 섹션 순서와 입찰을 실제로 진행을 할 업체에게 보여줄 내용, 품목, 섹션에 대한 순서를 템플릿 내에 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멀티라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멀티라운드 기능은 가이디드 소싱에서 추가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 한 가지입니다. 낙찰이 진행되지 않은 응답 검토 단계에서 생성하신 RFP 기반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새 라운드 생성 시에 포함시킬 품목이나 업체를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클래식 소싱 구축 프로젝트 당시에 멀티라운드 구현에 대한 많은 요청 사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기능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아쉽게도 구현에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 고객사 내부적으로 해당 기능 도입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 반영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멀티라운드 기능은 템플릿, 이벤트 레벨에서 규칙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해당 규칙은 공개 이전에만 설정하실 수 있으며 신규 라운드 생성 시 전 라운드에 포함되었던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만 재설정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이디드 소싱에서는 클래식 소싱 대비해서 두 가지의 승인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총 금액에 대한 낙찰 승인 작업, 또 하나는 이벤트 기간 변경에 대한 승인 작업인데 우선 총 금액에 대한 낙찰 승인 작업에 대해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개념은 낙찰 총 금액이 설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특정 사용자나 그룹이 승인을 진행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토 어프루벌 기능을 통해서 자동 승인이 진행되게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초기 클래식 소싱 구축 프로젝트 당시에 관련해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내용이지만 구현에 제한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가이디드 소싱으로 전환하시면서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 이벤트 공개 당시에 설정되었던 입찰 기간 변경에 따른 승인 작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을 진행할 변경 옵션을 템플릿 레벨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좌측 하단의 캡처를 보시면 시간 단축, 이벤트 중지 등 여러 옵션들 중에서 승인이 필요한 액션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사별로 상이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최근 구매 담당자가 입찰 기한을 의미로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승인 작업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커스텀 액션 메뉴 기능입니다. 커스텀 액션 메뉴를 사용을 하면 내부 및 외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커스텀 링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템플릿 레벨에서만 설정이 가능하고 좌측 하단에 캡처와 같이 뭐 초안, 모니터, 낙찰과 같이 어떤 단계 내에서 어떤 섹션에서 링크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잠시 후에 진행할 데모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코어링 기능에 대한 변경점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스코어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아리바 소싱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 하나이고, 이제 가격 외에도 평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을 시 점수로 산정하여 업체별로 응답을 비교한 후에 낙찰을 진행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히 가이디드 소싱에서는 낙찰 업무 시에 클래식 소싱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일부 기능에 대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링 기능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고객사 담당자분들께서는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스코어링 기능에서의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자들이 이제 수기로 점수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점수를 계산해주는 방식의 옵션 중에 값이 낮을수록 좋음, 값이 높을수록 좋음, 이렇게 두 가지의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점수 자동 산정이 되려면 산정되는 기준을 입력을 해주셔야 했기 때문에 뭐 시작값, 최소값, 뭐 이상값, 뭐 끝값이나 최대값에 대한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된 값이 낮을수록 좋음, 값이 높을수록 좋음 옵션 선택을 하시면 이제 별도의 사전 등급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예시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구매 낮을수록 값이 낮을수록 좋음에 대한 예시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저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이제 A 공급 업체는 1,000원을 입찰하였고 B 공급 업체는 2,000원을 입찰하였고 C 공급 업체는 이제 3,000원이라는 가격을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때 점수가 산정되는 방식은 최저가에서 업체가 입찰한 가격을 나눈 점수로 산정이 되며 A 공급업체의 경우 1,000원 최저가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1,000원 나누기 1,000원 해서 1, 점수 100점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B는 1,000원 나누기 2,000원 0.5, C는 1,000원 나누기 3,000원 그래서 0.3333 그래서 각각의 점수는 50점, 33.33점 이렇게 점수가 산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좋은 경우도 산정식만 다르지 이제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이디드 소싱에서 스코어링 기능을 사용하실 때 섹션별로 평가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납기, 품질 등 이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해야 할 담당자가 다른 경우에 항목을 섹션별로 구분해서 담당 평가 그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기존 클래식 소싱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기능이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이디드 소싱의 스코어링 기능 중에 낙찰 시나리오 업무에 대한 변경 내용을 좀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말 아쉽게도 앞으로 가이디드 소싱에서는 최적화 시나리오의 옵션 중에 점수 최대화 시나리오를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재차 확인을 해보고자 이제 글로벌 이제 서포트 팀과 케이스를 작성을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지원하지 않는 게 맞고, 그리고 해당 기능을 다시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점수에 대한 낙찰은 수동 시나리오를 생성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가이디드 소싱 스코어링 기능에서는 이제 품목별로 지정된 목표 등급 미달 시 낙찰이 불가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 가격 이외에도 납기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납기일에 대한 품목의 조건을 추가 후에 목표 등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업체의 응답이 목표 등급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캡처의 파란색 박스처럼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낙찰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최저가 시나리오 생성 시에도 이제 목표 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품목은 제외된다는 점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이제 실제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 직접 시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 이제 각각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기존의 소싱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가이디드 소싱 UI 내에서 좀 동일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이디드 소싱에서 추가나 변경된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멀티 라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스코어링 기능에 대한 내용 중에 품목별로 낙찰을 제어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1번, 2번 시나리오에 대한 시연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인 이제 스코어링 기능 중에 낙찰을 제어하는 내용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 시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환경이 저희 내부 테스트 환경의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포유 사용자용 대시보드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싱 문서와 그다음에 현재 뭐 작업, 승인이나 기타 작업 등이 할당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서 일괄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빠른 링크 섹션을 확인을 해보시면 소싱 프로젝트나 소싱 요청을 생성하거나 뭐 RFX 그다음에 전체 프로젝트를 조회하거나 소싱 요청을 조회하거나 뭐 템플릿 관리 작업 등에 대한 링크가 준비되어 있고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작업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료되는 계약 섹션입니다. 만료되는 계약 리스트와 그 다음에 해당 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싱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이벤트 섹션에서는 최근에 해당 사용자가 접속을 한 이력이 있는 소싱 문서 리스트를 일괄로 보여주게 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소싱 링크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업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시 프로젝트 섹션입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감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용자별 모니터링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특정 조건에 맞춰서 일괄로 리스트업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싱 프로젝트를 모니터링 하고 싶은 소싱 프로젝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기로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거나 뭐 제목, 상품, 뭐 지역, 부서 등으로 특정 조건으로 검색을 해서 수기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로우시다 하시면 여기 설정 옵션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이제 설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모두 리스트업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가 소유자로 소속된 프로젝트, 내가 팀 멤버로 소속된 프로젝트, 내가 결제자, 뭐 검토자, 담당자로 이제 소속된 프로젝트들을 이제 특정한 기준을 통해서 일괄로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자용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제 직접 소싱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가이디드 소싱 프로젝트 생성 시에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이제 헤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먼저 소싱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단일 이벤트로 시연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단일 이벤트 유형은 RFP, 테스트 프로젝트는 아니오라는 플래그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가져오기는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내용, 품목, 뭐 공급업체 등 이벤트의 내용을 구성하실 수 있는 메뉴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나 부서 등을 입력을 하고 이제 가이디드 소싱을 이제 이벤트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사용하실 템플릿을 기존 클래식 소싱과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생성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이디드 소싱의 이벤트, 뭐 공급업체나 그 다음에 질문, 품목 등을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이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내에서 모두 작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제가 입력한 소싱 건에 대한 이제 제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팀 멤버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뭐 다큐먼트 아이디. 지금 여기 보시면 복수의 입찰 라운드가 비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소싱 문서에 대해서 멀티 라운드 기능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멀티 라운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는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벤트 규칙을 편집하는 내용은 여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설정, 이벤트 규칙 설정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벤트 규칙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뭐 생성, 공개, 모니터링, 응답 검토, 낙찰 등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 탭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시간 변경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낙찰을 위한 승인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클래식 소싱에서는 이벤트 기간 설정도 이제 규칙 탭에서만 설정이 가능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한 화면에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자 탭, 그다음에 질문, 요구사항 및 첨부 파일 섹션, 그리고 견적이 필요한 품목 섹션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웹 어시스턴트 이제 도움말 기능입니다. 도움말 기능은 우측에 보시면 물음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도움말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단계에 대한 이렇게 도움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번역이나 그 다음에 요 표시될 항목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제 현재까지는 좀 불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움말 외에도 안내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뭐 견적이 필요한 품목이면 뭐 질문이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도움말을 이제 제공하는 기능도 이제 자동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이외에도 이제 학습이라는 탭을 통해서 특정한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문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표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품목이랑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섹션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메시징 팝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지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새 메시지 작성이라는 버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뭐 소속돼 있는 팀 멤버나 아니면 초대된 공급자나 뭐 시스템 사용하는 내부 외부 사용자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감독자로 현재 팀 멤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한번 메신저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발송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수신자에게 기본적으로 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送신하는 분께서 입력해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메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메일에서 바로 회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 샘플 첨부 파일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제가 메일에서 회신했던 내용과 메일에서 첨부했던 파일을 이런 식으로 메시징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질문 항목 중에 견적서 첨부라는 질문을 구성하셨다면 이런 참조 문서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문서는 이제 업체 화면에서 업체가 이제 실제로 응찰을 진행을 하면서 견적서를 첨부할 때 견적서 샘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커스텀 액션 메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라 액션 메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부나 외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연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업스트림 URL, 다운스트림 URL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 놨는데,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시 화면이 보이고, 이 화면에서 직접 특정 액션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새 탭에서 이 화면에 대한 URL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벤트 문서를 구성함에 있어서 질문이랑 품목 정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템플릿 내에 제가 설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뭐 업체 알림 정보, RFX 유효 기간, 그다음에 낙찰 유형 등 이제 협력사에게 이제 공지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담아봤고, 이 업체에게 보여줄 초기값 설정도 이제 다른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목을 구성해서 선택할 수 있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액에 대한 낙찰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워드 바이 토탈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품목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섹션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섹션 안에 있는 품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수량 정보만 입력을 해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품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품목을 새로 만들기 좀 번거로우시다고 하시면은 복사해서 품목 정보 변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섹션, 어떤 품목 뒤에, 어떤 품목 앞에, 또 어떤 섹션 내부에 복사를 할 건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1.1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 이후에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붙여넣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1.2 품목으로 아이템 1이 복사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이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시면은 간단하게 연필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품목 뭐 수량이나 아니면 업체에게 보여줄 이제 품목의 이제 조건들을 편집하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품목 이름 편집하셨던 거와 동일하게 연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품목 조건에 뭐 인코텀즈, 지불 조건과 같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는 내수용 견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모든 품목에 대한 조건 삭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일괄로 조건 삭제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견적이 필요한 품목까지 모두 입력을 마쳤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기능은 이제 내용이나 품목에 대한 이제 자동 추천 기능입니다. 네, 먼저 질문 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제 컨텐츠 권장 사항이 있다고 이제 컨텐츠 추가라는 링크가 이제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전에 생성되었던 과거 소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내용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자 탭에서도 동일하게 권장 사항에서 공급자 추가라는 링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소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급자를 이제 추천해 주게 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고 공급자 초대 옆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통해서 권장 사항에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공급업체를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업체 초대 시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벤트에서 값 가져오기라는 옵션입니다. 도움말 기능을 통해서도 이제 이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아리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공급업체의 상품 그리고 부서, 그다음 지역과 소싱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이제 입력한 이제 헤더 정보를 대사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급자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냥 체크를 해제하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역이나 뭐 상품, 뭐 조직 이름, 담당자 이름, 담당자 성, 그다음에 적격 지정 상태, 뭐 프로세스 상태 이런 것까지 이제 많은 검색 조건이 추가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기본 설정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건데 이 버튼을 통해서 특정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검색 조건이나 필터가 있다면 설정을 하신 다음에 기본 설정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다음에 소싱 이벤트 생성하실 때는 이 저장된 기본 설정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된 업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는 데모 서플라이어 ABC를 초대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가 다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개를 하기 전에 그러면 앞에서 입력한 헤더 정보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는 여기 이벤트 화면에서 화면 중앙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 입력한 헤더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뭐 편집이 필요하시면 편집 버튼을 클릭하셔서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벤트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이시는 단계가 이벤트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작업은 마찬가지로 보이고 이벤트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섹션이 추가되었는데 이제 응찰에 참여한 공급자나 그다음에 응찰이 진행된 품목을 이렇게 표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벤트 기간도 이렇게 중앙에서 좀 가시성 좋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품목이랑 질문 섹션은 이렇게 구분되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저는 세 가지 업체를 초대를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업체로만 일단 응찰을 진행한 다음에 시나리오 생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낙찰하는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시연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상 편의를 위해서 제가 업체 담당자분을 이제 대리해서 응찰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업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아리바 비즈니스 네트워크 메인 화면이고 이런 식으로 어, 잠시만요. 예, 공급업체를 대리해서 시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업데이트가 조금 느려질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네, 노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선행 조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되고 선행 조건 검토가 끝나면 이제 입찰을 진행할 통화 그리고 입찰을 진행할 품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최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내용 탭에서 저희가 메신저로 이제 송수신했던 이 견적서 샘플 파일이 이제 조회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첫 번째 품목에는 1,200만 원, 두 번째 품목에는 800만 원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 쪽 응찰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서플라이어 B로도 동일하게 응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탭에서 제가 시스템에서 생성한 이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B 서플라이어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업체로 응찰을 완료했는데, 현재 이제 구매 담당자가 다시 보는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벤트 모니터링 섹션에 보면 이제 입찰한 업체 두 개,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않은 업체 하나, 이런 식으로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찰 총 품목 범위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개의 품목에 대해 모두 최소 한 개의 입찰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템플릿에 이제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업체별 응찰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값도 보이지 않는 거고, 이따가 응답 검토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협력사가 이제 제출한 응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임의로 이벤트를 중지를 시켜볼 건데, 이때 제가 템플릿에 이 시간 변경에 대한 승인 조건에 이벤트 중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 담당자가 이벤트 중지를 하면, 네, 이렇게 시간 변경 승인을 위해 뭐 발송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승인자는 이렇게 프로젝트 내에서 작업을 승인을 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지금 저는 승인자를 저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가 승인이나 자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이 시간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결제를 진행할 사용자나 특정 그룹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의견이나 파일 첨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면 현재 응답 검토 단계로 넘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쭉 보면 이제 작업 섹션은 동일하게 있고 낙찰 시나리오 섹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계약 섹션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연관된 계약 섹션이 뭐냐면 가이디드 소싱 로드맵 중에 이제 프리 어워딩 기능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관련된 필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 할당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해당 시나리오에 맞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클래식 소싱에서는 낙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생성을 할 때 최적화 시나리오도 저희가 생성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가이디드 소싱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품목별로 최저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품목별 최저가로 낙찰을 진행하실 예정이면 그냥 해당 시나리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인받을 낙찰 제출을 클릭을 하시거나, 승인 작업이 없는 경우에 바로 낙찰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총 품목별로 최저가가 1,800만 원인 이유는 첫 번째 품목에 대한 최저가가 1,000만 원이고 두 번째 품목에 대한 최저가가 800만 원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품목별로 최저가 말고 이제 총 낙찰 금액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생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최적화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아리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가 있는 최적 입찰 이 시나리오를 편집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제약 조건 편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이름부터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약 조건 정의라는 섹션에 있는 이 제약 조건을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약 조건이 뭐 공급자, 품목, 개수, 낙찰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약 조건 값 선택에서 이제 총 금액에 대한 낙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한 공급업체의 모든 품목을 낙찰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급자 수의 숫자를 2가 아닌 1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품목 그룹은 그냥 시스템 자동으로 지정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모든 품목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편집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갱신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총 금액 낙찰 시나리오가 갱신되면서 품목별 최저가 시나리오인 1,800만 원이 아닌 총 금액 2천만 원으로 낙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 낙찰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공급자나 그리고 뭐 그 공급자가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낙찰된 품목은 뭐 2개 중에 몇 개인지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앞에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낙찰을 위한 승인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승인받을 낙찰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낙찰을 위한 승인 작업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 해당 승인 작업의 조건을 1,000만 원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승인자가 지정이 되고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아래일 경우에는 자동 승인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는 지금 총 금액 낙찰을 할 금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승인 작업이 활성화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성한 템플릿에는 이제 결제자를 마찬가지로 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가 승인을 통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찰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모든 이벤트 단계가 종료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낙찰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총 지출은 얼마고, 그다음에 품목별 최저 입찰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금액이 추가됐고, 뭐 낙찰된 품목은 몇 개고, 그다음에 수량 범위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시연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라운드에 대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라운드에 대한 시연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업체를 대리해서 응찰까지 이제 완료를 한 뒤에 그리고 응답 검토 단계로까지 제가 생성을 해 놓았고 이전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보여드린 소식 문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서에는 뭐 멀티 라운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이런 문구로 보였다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별로 표기가 되고 이 라운드별로 표기는 업체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응답할 때도 우측 상단에서 그 라운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 검토 단계에서 업체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벤트 옵션 메뉴에서 신규 라운드 생성 버튼을 통해서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규 라운드 진행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데모 서플라이어 C 같은 경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출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선택을 하시고 새 라운드에서 제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거됨이라는 플래그가 표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품목도 새 라운드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지만 저는
업체 2개, 품목 2개 설정을 해서 새 라운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추가 메시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선택사항이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에 기입한 메시지가 이제 라운드 2에서 업체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응답 수정을 할 때 해당 메시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업체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단계로 돌아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전에 화면에서는 1라운드였다면 이번에 신규 라운드인 2라운드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 서플라이어 C는 제외를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견적이 필요한 품목 섹션에서도 이제 제거된 플래그가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체를 대리해서 공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건에 대해서 멀티 라운드 이벤트를 선택을 하고 2라운드를 진행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상단에서 라운드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매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신규 라운드를 진행을 하실 때 선택사항으로 메시지를 입력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업체 화면에서도 보이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2라운드에서 업체가 가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응답 계정 기능을 통해서 응답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입찰 기한이 끝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벤트 중지를 해주시고 이벤트 시간 변경에 대한 승인 작업이 활성화되었다면 이제 승인을 하고 나면 응답 검토 단계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2라운드로 표시가 되면서 이런 라운드 요약 섹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섹션에는 이제 현재 어느 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활성화되어 있는 라운드는 어떤 단계이며 뭐 품목, 그다음에 응답을 제출한 품목 범위, 뭐 초대된 공급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낙찰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노멀 프로세스랑 동일하기 때문에 낙찰 프로세스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3시 조금 넘은 시간이어서 스코어링 기능 중에 이제 낙찰을 제어하는 기능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벤트를 생성을 해 놓았고 이 이벤트 자체가 이제 가격만 비교해서 이제 낙찰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외적인 이제 평가 요소까지 같이 고려를 하는 기능이고 제가 우선 시나리오 3에서 이제 준비한 케이스는 점수표를 확인을 해 보시면 아이템, 품목 조건 중에 요 리드 타임,
대해서 제가 점수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자동 등급 지정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시작값, 최소값, 그 다음에 종료값, 최대값, 이상값 제가 다 입력을 해 놓았고, 이게 시작값이랑 이상값은 0이고 종료값은 9로 제가 설정을 해 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0일부터,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0일부터 9일까지인 경우 0일이면 100점, 9일이면 0점 해서 점수가 점차 이제 감소하는 거고, 종료값을 9일로 설정한 이유는 이제 9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빵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목표 등급은 제가 1%로 설정을 해놨는데, 1%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9일 이상이 이제 소요되는 경우에는 낙찰을 진행을 할 수 없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제가 목표 등급에는 1%로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오, 멘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데모 케이스는 업체로 응찰까지 다 진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응찰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첫 번째 데모 서플라이어 A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에 8일을 입력을 해 놓았고, 데모 서플라이어 B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에 10일을 입력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동 시나리오를 생성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모 서플라이어 B, 그러니까 10일 점수를 0점 받은 데모 서플라이어 B 같은 경우는 데모 서플라이어 B에 낙찰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동 시나리오로 낙찰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데모 서플라이어 B로는 낙찰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고, 지금 가격만 보시면은 데모 서플라이어 A보다 데모 서플라이어 B가 제출한 가격이 더 낮습니다. A가 1,500원, B가 1,000원인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최적 입찰 시나리오를 봐도 이 1,500원을 제출한 데모 서플라이어 A에게 낙찰이 할당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조건이 데모 서플라이어 A가 더 이제 가격 쪽에서 이제 더 불리한 가격을 입력을 하였더라도 이제 낙찰을 제어한 특정 품목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뭐 리드 타임, 예를 들면 리드 타임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업체 A로는 낙찰이 가능하지만 데모 서플라이어 B에는 낙찰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고, 다시 장표로 돌아가서 나머지 전환 일정이나 사전 준비 작업 등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환 일정이랑 준비 작업입니다. 우선 가이디드 소싱의 전환은 크게 웨이브 2, 웨이브 3 이렇게 두 가지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스마일 게이트와 이원, 이 현재 웨이브 2에 이제 쿠팡의 경우가 이제 현재 웨이브 3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한 웨이브 내에도 두 가지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전환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테스트와 운영 환경 내에 가이드드 소싱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생성되어 있는 이제 클래식 소싱의 퀵 프로젝트 템플릿들은 이제 할당된 가이드드 소싱 템플릿으로 자동 복사 생성이 되게 됩니다. 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복사를 해주진 않고, 풀 프로젝트 템플릿 내에 있는 퀵 프로젝트 템플릿이 이제 가이디드 소싱 템플릿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복사가 될 건데, 그 템플릿에 대해서만 교체 작업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두 번째 단계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클래식 소싱 프로젝트 생성이 불가하고, 이런 요구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페이지 2에서 클래식 소싱 프로젝트 생성이 블락되는 시점보다 먼저 클래식 소싱 생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싶으신 경우에는
사이트 내에 파라미터를 통해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2가 올해 10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0월 23일 이전에 생성되어 있는 소싱 프로젝트는 블락이 되더라도 10월 23일 이후에도 계속 클래식 소싱 U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적용되는 시점인 이제 23일 이후부터 생성되는 프로젝트는 이제 모두 가이디드 소싱 프로젝트로 생성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디드 소싱으로 전환할 때 이제 좀 필요한 작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소싱을 실제로 담당하실 사용자분들께 이제 가이디드 소싱을 위한 이제 카테고리 바이어라는 시스템 그룹이 부여돼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고객사분들께서는 커스텀 그룹을 생성하신 다음에 아리바 내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 그룹을 매핑해서 사용자분들께 부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카테고리 바이어 그룹도 마찬가지로 특정 커스텀 그룹에 매핑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템플릿 세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 소싱의 퀵 프로젝트 템플릿들은 이제 가이디드 소싱 템플릿으로 이제 자동 복사되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이디드 소싱 추가 기능 도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복사된 템플릿의 기능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신규 템플릿을 별도 생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싱 모듈과 ERP 혹은 외부 레거시 시스템과 API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점검을 꼭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아리바 소싱 관련 웹 서비스나 API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 고객사 담당자분들은 이 내용은 스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가이디드 소싱을 통해 이제 업무를 진행해 주실 사용자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클래식 소싱의 웹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가이디드 소싱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UI나 기능에 대한 변경은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 실제 업무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시 이제 변경 추가된 기능이나 UI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작업을 해서 사용자분들께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앞에 장표에서도 설명드렸고 데모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웹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도움말 기능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사용자분들이 가이디드 소싱에 조금 더 신속하고 이제 좀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옵셔널하게 이제 특정 기능에 대한 피처나 파라미터 설정, 머신러닝, 트레이닝이 좀 필요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은 뭐 실제 협의 단계에서 좀 더 이제 보다 상세하게 다뤄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